다들 혹시 우리 아이가 영재였으면 하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자라면서 알게 되죠. 우리 아이는 평범하다는 걸요. 저도 저희 아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싶었지만 제 자식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서 아들이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를 아는 똑똑이더라고요. 한동안 그걸 따라잡겠다고 저희 애를 잡아가며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한순간에 세상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각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죠. 각자 잘하는 게 따로 있는데 적성에도 안 맞는 걸 강요하면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시동생도 그해 연말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동갑이고 남편과 시동생은 2살 터울이라 나이대가 비슷했지요. 동서도 시동생보다 2살 어려서 다들 나이가 다 비슷해서 그런지 공감이 잘 됐어요. 그래서 시동생 부부와도 결혼 전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심지어 신혼집도 같은 동네로 잡아서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저 집 하면서 홈파티도 즐기고 재밌게 지냈어요. 제 남편은 작곡가이고요. 저는 간호사예요. 시동생은 물리치료사고요. 동서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시동생과 제가 의료진이라서 직업적으로 얘기가 잘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둘 다 일적인 고충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좀 더 공부해서 의사 될 거야. 정말 더럽고 치사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형수님, 저도요.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의대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앉아앉은 게 아쉬워요. 저도 의사한테 얼마나 당한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더를 내리는 건 의사니까 그 명령이 좀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맞다고 우기다가 번복한 적도 많아요. 그러면서 지는 아주 꿋꿋하고 게다가 사람을 무시하는 의사를 만났을 땐 정말 서러워서 의사나 될걸. 내가 뭐 한다고 간호사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수님이랑 이런 얘기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제가 자식을 낳으면 의료진은 말리고 무조건 의사만 될 거예요. 어머, 서방님도요? 저도요, 저도. 저도 우리 애가 의학으로 간다면 의사만 될 거예요. 우리 의사 만들어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 다음에 애를 낳으면 꼭 의사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아무튼 결혼도 같은 해에 했고 동서와 임신도 같은 해에 하게 되었어요. 동서도 일하는 사람이라서 임신 기간 동안 많이 같이 있진 못했지만 짬짬이 서로 시간을 내서 같이 태교도 하고 산모교실 같은 곳도 같이 다니며 임신 기간 즐겁게 지냈어요. 그리고 10달을 품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손주가 비슷한 시기에 둘이나 생기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안 계시거든요. 아들 둘 장가 보내고 적적했던 어머님께 덧없이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요즘에 너무 행복해. 우리 손주들이 둘이나 태어났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떻게 딸 하나 아들 하나씩 잘 낳아줬는지 너무 좋다. 내가 요즘 모임 나가면 부러움의 대상이야.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어머님,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좀 멀긴 하지만 우리 지원이도 할머니 좋아하고 어머님이 애 봐주시면 저도 좋고 그렇죠. 어머님, 저희 집도 오세요. 승원이가 할머니 엄청 좋아해요. 어머님 뵙고 오면 할미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아유, 그래? 똥강아지들이 할미를 그렇게 좋아해? 할머니가 자주 와야겠네. 너네가 가깝게 살아서 나도 오기가 편하다. 한 번에 두 집을 다 만나고 갈 수 있으니 말이다. 내가 자주 와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너네도 도와줄게. 어머님의 손주 사랑은 정말 대단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은 어머님의 저런 모습이 낯설대요. 어머님도 자식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가 생기고 나서 알게 됐다고 해요. 손주가 자식보다 더 예쁜 것을요. 어머님은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어 했고 어머님이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님 집은 서울이고 저희들 집은 경기도인데요. 자주 찾아오면서 어머님이 애들을 봐주셨어요. 애들이 3살쯤부터 시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승원아 1 더하기 1은 뭐인 줄 알아? 2야 2. 손가락이 2개가 됐지? 그래서 2야. 이거를 더하기라고 해.
어머님은 틈만 나면 뭘 알려주시려고 했고요. 애들이랑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실 때도 그냥 밀어주시지 않고 구구단 노래를 부르면서 밀어주셨어요. 그냥 손잡고 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뭘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참새 3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가 날아갔네. 그럼 몇 마리가 남았지? 이거 알면 정말 똑똑이야. 이러면서 말끝마다 뭘 알려주려고 했고요. 애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는 모습에 다른 손주봐주는 할머니들이 저희 시어머니께 뭐라고 했대요. 교육열이 높다며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강요하시더라고요. 저희 애와 조카는 4살 때부터 좀 큰 규모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고 그 원이 7살까지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프로그램도 유치원 못지않게 많아서 계속 그 원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프로그램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특별히 유치원으로 옮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동서도 어린이집 계속 다닐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지금부터 대입을 준비해야 한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하는데 영어 실력을 빨리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 그래서 괜히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이 지역에서 유명한 영어 유치원도 멀지 않던데 지원이랑 승원이 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라. 아니 무슨 5살에 대입이라니요? 저희는 전혀 영어 유치원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그때는 그냥 알았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어머님이 계속 강요하시더라고요. 엄청 난리를 치셨어요. 매일매일 전화해서 하도 강요를 하시길래 저도 알아봤었죠. 어머님, 저랑 동서가 어머님이 하도 그래서 영어 유치원 알아봤어요. 그런데 월 학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부담돼요. 네, 어머님.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 혼자 보는데 학비에 이 정도 쓸 수는 없어요. 저희도 어머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해서 학원 보내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얘들아, 너네가 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네 둘 다 하나씩만 안 난다고 하지 않았니? 하나 낳는 거 열심히 키울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어머님 사정이 돼야 보내지요. 지금으로선 무리예요. 그 정도는 못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그러면 내가 좀 보태줄 테니까 보내라. 공부는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저와 동서가 어머님께 금액이 부담돼서 못 보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학비를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아유 알겠어요 했어요.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잘 키워보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큰맘 먹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내보니까 저희 애는 별로 영어 유치원이 재밌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동서, 승원이는 원에서 어떻대? 잘 지낸대? 우리 지원이는 별로 재미없나 봐. 다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해야 하니까 적응하기가 힘든가 봐. 활동도 적고. 어머, 그래요? 이래서 영어 유치원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승원이는 잘 지내더라고요. 영어로 곧잘 얘기도 하고요. 아유, 승원이는 잘 맞나 보다. 언어적인 감각이 있나 보네. 지원이는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유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이야. 조카는 습득력이 좋았어요. 알려주는 건 잘 까먹지도 않고 잘 기억하더라고요. 영어를 알려주면 싹 스며들어서 말로 쌀라쌀라 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저희 애가 그렇지 못하니까 더 부러웠어요. 저희 애는 의기소침해져서 유치원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데 조카는 집에서도 영어로 말을 하고 다니니까 어머님은 조카가 너무 기특했겠죠. 그래서 더 조카를 예뻐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희 딸은 더 소심해지고요. 이러다가는 저희 애한테 무슨 사달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딸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았어요. 지원아, 엄마는 영어 유치원 지원이가 힘들면 안 다녀도 돼. 엄마는 지원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유치원 옮기고 싶어? 아니, 엄마,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영어 잘하게끔 학원 보내주면 안 돼? 저희 딸은 또 승부욕이 있나 봐요. 그만두고 싶진 않고 더 잘하고 싶다고 해서 없는 살림에 영유 보내면서 영어 학원까지 겸하며 겨우겨우 영어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동서도 그맘때쯤 자신의 아이가 남들과는 좀 더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저것 시키게 되었어요. 형님, 지원이 수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들 어릴 때는 사고력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학원 보내기는 좀 그렇고 문제집 사서 풀려봤거든요. 그런데 곧잘 하더라고요. 지원이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 나는 수학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문제집이 뭐야? 지원이도 한번 풀려볼게. 조카가 했던 수학 사고력 문제집을 저희 애도 똑같은 문제집 사다가 풀렸는데 그렇게 잘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애들이 7살이 됐는데요. 조카는 어느새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덧셈은 물론이고 구구단까지 마스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애들 놀이터 데리고 다니면서 그네 밀어줄 때마다 구구단 노래 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된 거다.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머리에 다 남아있대. 승원이 구구단은 이 할미가 떼준 거나 마찬가지야. 예? 어머님, 그럼 왜 지원이 머릿속에는 안 남아있어요? 어머님이 구구단 노래 불러서 승원이가 익혔으면 같이 들은 지원이도 구구단 할 줄 알았어야죠. 얘는 지원 애미가 안 가르쳐서 그렇지. 내가 노래 불러준 건 어딘가 잔상에 남아있는 거고 엄마가 좀 해줘야지. 쟤는 애를 안 가르치네. 제가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동서가 조금씩 싫어졌어요. 좋은 건 자기 덕, 안 좋으면 내 탓을 하고요. 동서도 자기 일 아니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되지 자꾸 거론하게 만들더라고요. 조카는 공부가 재밌다며 시댁에 갈 때 문제집까지 가져가서 풀었고요. 조카가 문제집 풀 때 저희 딸은 TV 켜놓고 춤추기 바빴어요. 어머님은 7살 아이가 춤추며 노는 것에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편애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더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조카는 유명하다는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면 무조건 탑반이었고요. 반면 저희 애는 2자릿수 더하기 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조급해지더라고요. 동서는 좋겠다. 승원이가 공부 잘해서. 승원이도 즐기면서 공부하니까 너무 예쁘다. 저는 고민이에요. 애가 심상치 않은 애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못 밀어줄까 봐요. 그래요. 조카가 공부 잘하는 거 좋죠. 근데 견딜 수 없는 게 시어머니가 저희 애랑 조카랑 자꾸 비교를 하며 차별을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음식으로 차별을 두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승원이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상 타느라 수고 많았어. 할미가 우리 승원이 고생해서 갈비했거든. 승원이 소갈비찜 좋아하잖아. 이거 다 승원이만 먹어. 이건 승원이 거야. 할머니, 저도 먹지 말아요. 저도 갈비 먹고 싶은데요. 제 건 없어요? 우리 지원이 것도 있지. 할머니가 승원이만 먹을 수 있게 따로 담아준 거고 다른 사람은 여기 큰 접시에 돼지갈비 했으니까 지원이도 여기서 가져다 먹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공부 잘하는 조카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누구는 소 먹고 누구는 돼지 먹냐고요. 더 나아가서 저랑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저한테 못되게 구는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저보다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형님, 지원이 이번에 수학학원 레벨 테스트 본 거 반 배정 나왔어요? 학원에서 뭐래요? 어떤 반 들어갈 수 있대요? 지원이가 시험을 많이 못 봤어. 그래서 제일 아랫반 가거나 그거 싫으면 재시험 치르라고 하더라고. 네? 정말요? 제일 아랫반이요? 세상에. 그럼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저희 애는 탑반 나왔어요. 그나저나 제일 아랫반이 웬 말이에요. 지원이 너무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좀 해야겠다. 형님, 지원이 좀 공부 가르치세요. 제일 아랫반은 좀 심하죠. 왜? 나는 제일 아랫반도 괜찮다고 생각해 하는데 승원이는 잘하니까 탑반 갔겠지. 그걸 왜 우리 딸과 비교를 하고 시답지 않은 조언이야? 우리 딸 공부는 내가 알아서 시키니까 걱정 마. 자기 애가 잘났지 지가 잘났나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친했던 저와 동서의 사이에도 유리벽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받아치니까 동서도 깨갱하며 한 걸음 물러났는데요. 그거 아세요? 딱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요. 저희 동서가 딱 그 짝이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저는 저희 딸이 조카만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공부도 적성에 맞는 애들이 잘하는 거지. 적성에 안 맞으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딸의 적성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애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특화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현행 위주로 학교 시험만 잘 보게끔 했고요. 그 대신 책을 많이 읽히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딸과의 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가 요즘처럼만 해줬으면 좋겠어. 나 이제야 좀 살맛 나는 것 같아. 엄마가 날 존중해주는 기분이야.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어. 우리 지원이가 뭘 잘하는지, 뭐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 고민도 안 해보고 그저 공부만 하라고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너에 대해 탐구해가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 엄마가 많이 도울게. 나도 승원이랑 자꾸 비교당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엄마 말처럼 나도 나를 탐구해가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엄마, 고마워. 그런데 그때 눈의 가시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애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시동생이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이 지방에 분점을 냈고 시동생도 그 지방에 생긴 병원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어떡해요? 동선에는 바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동선애가 이사를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으로 안 오고 동선애한테로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선애가 더 재밌고 마음에 드시겠죠. 조카가 공부를 잘하니까 어머님 마음에 쏙 들고 아무래도 그쪽 동네에서 으스대면서 얘가 우리 손자라고 하면서 다니고 싶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지요. 애들은 중학교에 가니까 확실히 학업 차이가 보였고요. 저는 개의치 않으려고 하면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시댁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서, 그쪽 생활은 어때? 그 지역 학군지 쪽이 집이잖아. 거기도 잘하는 애들 많지? 잘하는 애들은 많은데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 학원이 제 마음에 드는 데가 없고 유명하다는 학원들도 예전에 다녔던 곳들보다 다 별로예요. 역시 지역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우리 애는 더 잘할 수 있는 애인데 다닐 만한 학원이 없어서 요즘에 인강 들으면서 혼공해요. 중학생 때인데 동서의 걱정이 공감이 되긴 했어요. 잘해오던 아이인데 끌어줄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어머님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들재야, 그러면 승원이를 우리 집으로 보낼래? 우리 집에서는 학교도 학원도 다 좋은 데로 갈 수 있잖아. 네? 어머님 집으로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저희 애.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시어머니 집이 목동이에요. 학군지라 학교도 뛰어난 곳이 많고 학원도 많고 학업 분위기도 좋으니까 번뜩이는 제안이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좀 더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실력 상승이 되지 않겠어? 그건 승원이한테도 엄청 좋을 거야. 너네 동네에는 없다며? 언제까지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니? 승원이가 오면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게. 학원비도 좀 내주고 필요하다면 픽업도 해주고. 어떠니? 시어머니의 공부 열정 정말 대단하지요. 어머님은 조카를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는 것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해주신다면서 동서를 설득시키더라고요. 서방님은 좀 많이 망설였어요. 아니,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할머니의 손자 사랑 알겠는데요. 그 얘기를 왜 꼭 제 앞에서 하냐고요. 공부 못하는 자식은 뒷전이다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어머, 정말요, 어머니? 잘 되는 자식 밀어주는 게 낫죠.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승원이랑 집에 가서 얘기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애가 싫다면 저도 별 수 없잖아요. 그래, 그건 그렇지. 승원이가 혹시 가기 싫다고 해도 네가 잘 설득시켜봐. 승원이한테 좋은 기회잖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네,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잘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머님과 동서의 결정에 맡긴 거지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앞선 걱정도 조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둘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집에 돌아간 동서가 승원이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승원이가 가고 싶다고 했대요. 형님, 아니 승원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어머님 댁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요. 애가 아무래도 저한테서 좀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그래? 아니 왜 벗어나고 싶었을까? 사춘기 애들 부모의 관심이 싫어서 그런 마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 아유,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도 엄마 아빠 없이 살아보고 싶다고 하고요. 할머니는 언제나 좋은 말만 해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가겠대요. 저 좀 서운한 거 있죠? 그럴 마음 들 수 있을 것 같아. 어찌됐든 승원이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좋지. 엄마 아빠는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승원이도 부모가 없어서 허전함이 있을 것도 같기도 해. 잘 생각하고 결정해. 결국 조카는 할머니 집으로 옮겨서 생활하게 되었고요. 중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하루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엄청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전화 받고 엄청 씩씩거려서 뭐라 했냐고 물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어머님 전화 받은 거 아니야? 무슨 전화인데 이렇게 화가 났어? 아이, 우리 엄마 미쳤나 봐. 와, 이거 어디다가 말도 못하겠고. 아이씨,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래? 아유, 저 일단 물 좀 마시고 진정 좀 해봐. 남편은 찬물 한 컵을 꿀꺽꿀꺽 마시더니 한숨을 푹 쉬고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어. 엄마네 승원이가 갔잖아. 걔 잘 키우면 뭐라도 되겠다고. 나보고 돈 좀 보태래. 저렇게 똑똑한데 나중에 한 자리 하지 않겠냐고. 조카 덕 보고 싶으면 큰아버지 노릇하라고 나보고 3천을 내놓으래. 미친 거 아니야? 뭐라고? 어머님이? 세상에.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남긴 재산 많으셔서 한평생 돈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 불로소득 있어서 그 돈으로 다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게다가 어머님이 승원이 키워준다고 했으면 어머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이래?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했어? 나중에 승원이가 뭐라도 된다 한들 그 덕 안 볼 테니까 나한테 돈 뜯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우리 엄마 욕 내 얼굴에 침 뱉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왜 뭐라고 했는데 왜 다들 승원이 공부 더 못 시켜서 안달이야. 정말 너무 싫다. 우리 지원이는 공부 못해서 들어갈 돈도 없는데 그 돈 왜 못 주냐고 하면서 지원이는 공부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엇나가지만 않게 포기하라는 거야. 와, 나 그때 눈이 뒤집혀서 큰 소리 쳤잖아. 잘 될 애한테 몰빵하는 게 낫다고 하면서 또 돈 얘기를 하길래 내가 버럭 소리 질렀지. 그랬더니 나 같은 건 큰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니라면서 얼마나 나를 몰아붙이는지 알아? 어머머머, 어머님이? 어머님 왜 그러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에이, 몰라. 그래서 내가 이런 전화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 했더니 오히려 엄마가 앞으로 연락 안 할 거래. 기가 막혀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카가 잘 돼서 조카 덕을 보려면 미리미리 돈을 내놓으라니요. 게다가 공부 못하는 자기 자식은 포기하라니요. 듣자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미쳤어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거고 내 자식을 왜 포기해요? 게다가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조카 잘 될 일까지 생각해서 미리미리 찬조금을 냅니까? 어머님 사상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 같았어요. 동서한테 이런 말을 전하진 않았는데 동서도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딸이 영재래요. 걔는 초등학생 때부터 영재원에 다니면서 교육을 했다더라고요. 걔네 남편 그냥 일반 회사원인데 크면서 학원비가 많이 드니까 큰 집에서도 돈도 내주고 유학도 보내준다고 했대요. 그 집도 자식이 둘이 있는데 말이에요. 아유, 부럽더라고요. 동서,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돈 좀 주라고 하는 말인 거야?
미안한데 나 그럴 돈 없어. 자꾸 동서랑 어머님이랑 이러니까 승원이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져. 어머, 형님, 절대로 바래서 그러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말실수를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동서도 어머님과 똑같았어요. 아니, 자식 공부 잘하는 엄마들은 다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지 그걸 왜 자기네들이 이런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게다가 애가 잘 되게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요. 부모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능력이 없으면 못 가르치는 거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카는 어른들의 이런 속사정 모르고 그 잘한다는 목동애들 사이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내내 전교 1등 놓치지 않더라고요. 영재는 영재 맞아요. 목동에서도 난리 났대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말로만 듣던 공부 잘하는 애엄마한테 정보를 캐려는 엄마들이 몰려들었나 봐요. 하지만 동서는 지방에 있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께 많은 문의가 왔나 봐요. 아니, 우리 승원이가 공부 잘하니까 다들 학원 어디 다니냐, 공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정보를 캐가려고 승원이한테 엄마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그랬나 봐. 그런데 둘째가 지방에 있어서 나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야. 아이, 지나가면 차 한잔하자고 하고 그런 거 있지?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한 일은 기억에 지웠는지 저희 집에 와서 승원이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가 이런 아줌마들 때문에 황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짜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더니 나 먹으라고 글쎄 영양제를 사가지고 오더라. 아, 그거 있잖아, 그거. 나도 비싸서 정말 힘없을 때만 먹는 그 독일에서 온 영양제. 그걸 2박스나 사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어머님 뭘 알려주셨어요? 그래봤자 승원이 학원이나 교재밖에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그 엄마들은 그 학원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예, 내가 미쳤니? 그런 걸 가르쳐주게. 아이,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네 밀어주면서 구구단 알려주고 승원이도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좀 하고 간다 이 정도만 알려줬어. 그놈의 구구단 얘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마시고 있던 물을 뿜을 뻔했지 뭐예요. 그 동네 엄마들이 얼마나 우리 어머님을 욕했을까요? 아니, 저도 기가 막힌데 영양제까지 사다 바쳤는데 저런 얘기를 해주면 어떡해요. 어머님은 완벽히 즐기고 계셨어요. 공부 잘한 손자를 둔 게 마치 이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나 봐요. 그때 때마침 저희 딸이 하교를 해서 집에 왔는데요. 어머님이 저희 딸을 반기기 전에 잔소리부터 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겉으로 보면 좀 많이 화려해졌거든요. 요즘 중학생 애들 다 화장하고 다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신 거죠. 예, 너 지원이 맞니? 아니, 학생이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해? 공부는 하고 다니니? 날라리처럼 보인다. 화장 좀 지워라, 얘. 네 사촌은 공부를 이렇게나 잘하는데 너는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중학생 애들은 다 이 정도 화장해요. 학교 앞에 계셔보세요. 다 이 정도는 해요. 말세다 말세. 공부는 하고 다니니? 너 같은 애를 보고 어른들은 날라리라고 부르는 거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화장하고 다니고 말이야. 지원아, 손 씻고 들어가서 학원 가방 메고 학원 가. 간식은 집 앞에 토스트 가게 가서 사 먹고 엄마가 돈 줄게. 어서 가. 저는 황급히 딸을 학원 보내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딸을 미워하는 게 딱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더 있다가는 우리 딸이 마음 상할 일만 생길 것 같아서 서둘러 내보내려 했는데요. 저희 딸이 할머니 말에 굴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사람들은 잘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공부보다는 더 재밌는 걸 찾았고요. 그걸 직업으로 삼을 생각이에요. 승원이가 공부를 잘해서 자꾸 저를 공부로 비교하고 강요하시는데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이러시는 것 아닌가요? 개개인마다 취향과 관심사가 다른 걸 인정해 주셔야 해요. 저 미친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 지원아, 그러니까 너는 화장하고 날라리처럼 하고 다니는 게 재밌다는 말이냐? 그런 너를 인정하라는 말인 거야?
할머니는 제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직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혹시 승원이한테는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죠?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하셨죠? 제 딸이 어머님께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다 하는데 아슬아슬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래, 실컷 대들어봐라. 엄마가 뒷일은 책임질게 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딸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원이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게 해줄 거예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이래서 너네 집만 오면 내가 답답해진다. 공부를 잘해야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 거야. 네, 맞아요.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공부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기가 있고 그걸 키워서 애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안 그래요?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내가 너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니? 늙은 사람 취급이나 하지 안 그래? 나 갈 테니까 지원이 너 나가서 간식 먹지 말고 집에서 먹고 학원 가라. 말 안 통하는 할머니는 갈 테니까. 어머님은 혀를 차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제 딸은 어머님이 나가시자마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학원으로 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하나 키우는 데에도 이렇게 힘든데 둘, 셋 키우는 부모들은 이런 고민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공부를 잘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좋긴 하죠.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건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런데요, 이미 저희 딸은 적성을 찾았고요. 전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건 인정을 해주고 애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어머님의 연락이 뚝 끊겼고요. 발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그냥 안부 전화만 드렸어요. 따로 찾아뵙거나 일부러 가는 건 하지 않았어요. 저희 딸도 할머니가 좀 속상하게 한다며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이런 마음이니까 저희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중학교 생활이 끝이 가고 있었고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맘때 동서가 전화로 저한테 물었어요. 형님, 지원이는 일반고 갈 거죠? 일반고 가는 게 아무래도 내신도 유리하고 차라리 좀 낮은 고등학교를 쓰는 게 공부 못한 애들한테는 전략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공부 못하는 애들? 동서, 그 말이 좀 심하다. 승원이 공부 잘해서 우리 딸 무시하는 거야? 아이고, 형님,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어요. 죄송해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요. 승원이는 담임 선생님이 영재고등학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원했어요. 붙을진 모르겠지만 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영재고 가면 좋겠다. 승원이는 잘할 거야. 그런데 우리 지원이랑 공부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다니까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저희 애도 고등학교 진학 고민을 했었고요. 어디로 갈지 많은 고민 끝에 딸이 원하는 대로 쓰게 했고요. 조카는 영재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가 영재고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승원이 영재고에 합격했다. 이거 우리 집안 경사 아니니? 영재고 다니는 애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곳으로 많이 간다던데. 아유, 나 너무 기대된다. 다음 주에 승원이 영재고 합격 축하 파티 할 거니까 작은 애들도 온다고 했거든. 그때 집으로 오너라. 지원이도 함께 와. 알았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들러리가 될 게 뻔하잖아요. 동선에는 자식 잘 키운 소리 들을 거고 저희는 자식 방치하는 부모가 될 게 뻔해서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여보, 나 진짜 가고 싶지 않아. 어머님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고 동서 그거 잘난 척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아. 아휴, 미안해. 정말 그런데 다른 사람 축하 파티도 아니고 조카 축하 파티니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동서나 어머님 축하 파티였으면 안 갔을 텐데 승원이 축하해주는 자리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그래도 지원이는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또 무슨 소리 할지 모르잖아.
그러자. 지연이한테 잘 말하고 우리끼리만 갔다 오자. 전번에도 어머님이 지연이한테 그랬다며. 그거 보면 나도 속상해서 엄마한테 좋은 소리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희 딸은 같이 가지 않고 저희 두 부부만 조카 영재고 합격 축하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음식은 물론이고 현수막과 선물까지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조카의 얼굴은 많이 어두웠어요. 애가 잘 웃지도 않고 눈도 잘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사춘기라서 이제 큰엄마는 어색하니깐 그런가 보다 하고 준비한 꽃다발과 유행하는 운동화를 사서 선물로 줬죠. 승원아, 정말 많이 축하해.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기특하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일 하길 바랄게. 조카는 감사하다고 하고 선물만 받고 별로 기뻐하는 표정이 없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승원이가 커서 그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말수도 확 줄어들고 잘 웃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저도 제 아들이지만 좀 낯설어요. 못 본 새에 확 커서 아쉽네요. 저거 사춘기라서 그래. 얘네들도 사춘기 끝나고 나서 확 달라졌었어. 아들은 키우면 재미없어. 그나저나 지원이는 안 왔어? 네, 지원이 학원 가야 해서 같이 못 왔어요. 나중에 애들끼리 축하 파티하면 되니까요. 그나저나 동서, 이제 승원이 영재고 됐으니까 계속 어머님 집에서 살게 할 거야? 그 말에 조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거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했겠죠. 네, 아무래도 어머님 내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취업했거든요. 아무래도 학원비가 부담이라서요. 그래서 서울로 못 와요. 그때 조카의 얼굴이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많은데 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죠.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물어볼 타이밍을 놓쳤어요. 큰애가 작은애한테 그 3천만 원 줘라. 너네는 대학도 못 갈 텐데 학비가 왜 필요하니? 알아보니깐 영재고만 가서 끝난 게 아니더라. 다들 과외도 하고 조기 졸업도 노려볼 만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대학 갈 수 있게 힘써야 하니깐 3천만 원 내놔. 엄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3천만 원이 타령이야? 아이, 우리가 돈이 어딨어? 왜? 큰애가 전에 적금 타서 3천만 원 받은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거 다 썼니? 썼어도 좀 보태. 너네는 큰돈 들어갈 일이 없잖니.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네 공부도 안 시키면서 뭔 돈이 필요해. 작은 애가 취업도 했다잖니. 불쌍하지도 않어? 전에 어머님이 조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제가 은행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적금 분 게 만기가 되어서 적금 타러 온 건데 그 얘기를 어머님께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금액을 그냥 얼마씩 몇 개월 부어서 이제 탄다 했는데 그걸 계산하고 주라는 거예요. 동서가 자기 자식 가르치겠다고 일하는 게 왜 불쌍해요, 어머님? 부모라면 당연 그러는 게 맞는 거고요. 힘들면 안 가르치면 되는 건데요. 그게 왜 불쌍해요? 저는 안 불쌍하고요. 제가 돈 모은 건 저희 딸 학비할 거예요. 눈독 들이지 마세요. 예,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차에대는 애를 밀어줘야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우리 집에서도 위인이 나와야지. 그걸 도와주라는 게 그렇게 싫니? 네, 싫습니다. 그건 동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정 불쌍하면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능력 안 됩니다. 승원이가 계속 어머님 집에서 학교 다닐 거잖아요.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왜 저희한테 자꾸 이러세요? 참네. 저도 그냥 막 말했어요. 어물쩍 넘어가면 자꾸 돈 달라고 할까봐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기 자식 가르치고 싶으면 그 집 부모가 노력하는 게 맞죠. 어디서 한 다리 건너서는 우리가 뭐 때문에 도와줍니까? 그때 저희 말을 다 듣고 있던 조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벌벌 떨면서 오열을 하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저 영재고 안 갈래요. 할머니 집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저 이렇게 살기 싫어요. 갑자기 펑펑 우는 조카가 왜 이러는지 다들 눈치만 볼 뿐이었어요.
어머, 승원아, 미안해.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돈 많어. 너 하고 싶은 공부해. 너 앞에서 이런 얘기 안 할게. 그런 게 아니야. 나 영재고 안 가고 엄마 따라 우리 집에 갈래. 여기서 살기 싫어. 영재고도 가고 싶지 않았다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조카가 방에 가서 서류를 한 장을 꺼내더라고요. 보니깐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 한 장 꺼내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승훈아, 이게 뭐야? 이거 네 거 맞아? 네가 병원 가서 진단받은 게 맞아? 누가 이랬어? 누구야? 할머니요.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저를 이렇게 못살게 굴었어.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부 더 하라고 저를 엄청 힘들게 했어. 엄마,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아. 여긴 지옥 같다고. 나 데리고 가. 어머님은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리고는 얼어버리셨죠. 알고 보니 그냥 내버려둬도 잘할 아이를 더 잘하라고 새벽마다 깨우고 전교 1등 한 번 놓친 적이 있는데요. 그날 친구들이랑 놀다 왔는데 눈이 뒤집혔대요. 네가 지금 그럴 때냐고 하면서 손까지 올린 거라 합니다. 한 번 손이 올라가니 그 뒤로 상습적으로 올라갔고 자괴감을 느껴서 집에 간다 어쩐다 말이 많았지만 할머니가 여기서 1등을 해야지 서울대 간다고 아주 세뇌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걸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속상할 것 같아서 애가 바보같이 말을 못했다는 거죠. 중학교 졸업까지만 참으려고 했대요. 동서가 고등학생이 되면 같이 살 수 있게 서울에 집을 마련해 본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그러지자 조카가 심적 부담을 느끼며 이렇게 터트린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식 일에 뒷짐지고 있던 서방님이 그날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애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말해봐. 왜 그랬어, 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울음이 터진 채 진정되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사실 영재고도 안 가고 싶었어. 나는 솔직히 일반고 가서 의사 되고 싶어. 그런데 자꾸 할머니가 나를 종용해.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영재고 간다고 했던 거야. 영재고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 생활도 싫어. 나는 그냥 엄마랑 아빠랑 살고 싶어. 다 큰 줄 알았던 조카가 이렇게 말하면서 엉엉 우는데 제 억장도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 영재고를 왜 안 가냐고 조카를 또 다그쳤습니다. 조카는 그런 어머님께 또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런 조카와 어머님을 분리했고요. 서방님은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어머님 멱살을 잡고 어머님은 독하게 살라고 서방님까지 다그치고 제 남편은 그런 두 사람을 말리고 동서는 가슴을 내리치며 쓰러지고 아이고 한바탕 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자 동서도 기가 팍 꺾이더라고요. 자기도 뭐 크게 할 말은 없죠. 뭐 시어머니 등에 업혀서 저한테 얄미운 짓거리 한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자기 자식 그렇게 만든 공범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와봤자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저희 딸을 놔두고 온 건데 제가 제 발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딱 좋을 시기에 우리 딸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그 유명하다는 서울에 있는 예고 있잖아요. 무용과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수석으로요. 잘했죠? 제 딸이 꺼낸 건 합격 통지서였어요. 그날이 발표 날이었는데 컴퓨터로 확인해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출력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모두들 눈이 동그래졌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누가 설명 좀 해봐. 너 무용 준비하고 있었어? 네, 어머님. 저희 지원이는 춤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태가 남다르다고 생각되어서 좋아하는 것 마음껏 하라고 무용학원에 보냈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전공하면 잘하겠다고요. 지원이도 좋다고 해서 현대무용 본격적으로 준비했었고요. 대회에서도 여러 번 상도 탔었어요. 승원이가 공부를 월등히 잘해서 그동안 우리 지원이 얘기는 한 번도 하질 않았었어요.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아서요. 우리 지원이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게 근성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근성 하나로 이렇게 잘해온 거라고요. 전에는 유명한 연예기획사에서 캐스팅도 되었고요. 맘만 먹으면 아이돌 되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비율도 좋고 이쁘잖아요, 우리 딸. 우리 딸은 예술의 길로 갈 겁니다. 아니 그러면 칭찬말을 하지? 나는 그런 줄은 몰랐지. 너네는 왜 나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하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조종당하기 싫었거든요. 할머니, 승원이 보니까 어떠세요? 공부 잘 시켜놔서 뿌듯하시겠지만 의사 되고 싶은 승원이 꿈 할머니가 망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요, 승원이가 불쌍해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조종당해서요. 승원이는 이제 놓아주세요. 어머님도 저희 딸이 붙은 예고의 명성을 알고 있었어요. 들어가기도 힘든데 세상에 거기를 스석으로 붙었다고 하니까 승원이 일은 다 잊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갑자기 노선 갈아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할미는 우리 지원이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걸 몰랐네. 너네 집에서 학교가 멀지 않어? 지원이 할머니 집에서 살아라. 집까지 학교가 너무 멀잖아.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승원이 꼴날 일 있어요? 스쿨버스 다 다니고요. 안 되면 제가 픽업해주면 돼요. 할머니, 저 어렸을 때부터 핍박하고 무시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 다 가슴에 새겨두고 있어요. 저 꾸준히 승원이랑 연락하고 지냈는데요. 작은엄마가 서울에 안 살면 승원이도 영재고 포기한다고 했어요. 작은엄마, 작은아빠, 제발 승원이 혼자 두지 마세요. 그게 가족이죠. 승원이 정신적으로도 상처받았지만 육체적으로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거 알고는 있었고요. 그런 승원이인데 작은아빠, 작은엄마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열심히 돈 버시는 거 아니에요? 제 딸의 팩트 폭격에 동서와 서방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계속 저희 딸한테 자기네 집으로 이사 오라고 동네 사람들이 널 얼마나 부러워하겠니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 딸이 또 한 소리 날렸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게 마치 할머니 과시용으로 삼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할머니의 꽃가지가 되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절 이용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머니 본인이 잘 될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날 파티는 쫑났어요. 그날 바로 짐 싸서 조카는 일단 학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멀지만 저희 집에서 등하교하기로 했고요. 결국 영재고는 포기하고 중학교 졸업 후 동서 따라 원래 자기 집으로 가서 일반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예고를 잘 다니고 있어요. 무대에서 춤추는 저희 딸을 보면 어린 나이인데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웃음 짓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들의 원망 받고 멀어지게 되었어요. 종종 전화가 와서 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저는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큰애야, 뭐하니? 봄이라서 내가 봄나물이랑 겉절이 김치 잔뜩 해놨어. 우리 지원이 간절해도 좋은 영양제 사다 놨거든. 내가 언제 갈까? 어머님, 저도 요즘 바빠서 어머님 오라고 하기가 뭐하네요. 담아놓은 거 어머님 드시거나 안 되면 그냥 택배로 붙여주세요. 나물이라 금방 상해서 그래. 오래간만에 가서 니네 얼굴도 보고 싶고 우리 지원이 얘기도 듣고 싶어서 그렇지. 저희 집에서 지원이가 제일 바빠요, 어머님. 애가 아침에 갔다가 12시가 되어야지 들어오거든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동네 분들이랑 나눠두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밀어냈어요. 동서는 그냥 어머님과 대놓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저 정말 어머님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승원이한테 어떻게 했길래 애가 자존감도 확 낮아졌고 뭐만 하면 쫄고 그래서 이렇게 바쁜 시기에 우리 치료 다니고 있어요. 제가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동서도 저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더라고요. 속상하겠죠. 자식 일보다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별말하지 않고 그냥 동서를 달래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 동서한테 짜증나는 일 많았잖아요. 감정의 골이 깊은데 제가 지금 동서 고민 상담해주게 생겼어요. 그런데 동서가 진심으로 깨우쳤나 보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제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형님께 무례를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얄밉고 재수없었죠.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야? 자기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 자식이 잘 된다고 남의 자식 깎아내리고 무시할 수가 있어? 동서, 나 그때 진짜 동서 다시는 안 볼 생각했었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과 얘기하다 보니 과했던 것 같아요. 반성 많이 했어요. 저 용서 좀 해주세요. 동서는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러지 않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학원 어딘지 할머니한테 알려줬었어? 나 방금 할머니 만났었어. 아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왜 해? 물어보지도 않았었는데. 왜? 할머니가 거기서 기다렸어? 뭘 하시는데? 학교 끝나고 학원 갔는데 문 앞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커피숍으로 가자고 하셔서 갔더니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할머니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면서 용서해달라는 거야. 와,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널 만나러 갔던 거네?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솔직히 말했어. 단번에는 안 될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알았대. 자주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찾아오지 말고 엄마 통해서 만나자고 했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용돈을 주시길래 돈은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았지. 돈 주시는데 받아야지, 안 그래? 저희 딸이 언제 이렇게 야무지게 컸을까요? 제 딸이지만 참 대단했습니다. 뭔가 시원하고 통쾌하네요. 나중에 어머님이 동서한테도 사과를 하러 찾아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조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기겁을 해서 사과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고요. 자식이 저렇게 기겁하는데 서방님과 동서는 어땠겠어요. 더 멘붕이 오죠. 그래서 당분간은 시어머니한테 보지 말고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뭐가 우선일까요? 그거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제 한편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